설명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킨더랜드에서 오랜만이야 신간을 번역가 달모쌤, 이숙진쌤께서 책 소개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각자 주시는 박수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달모리 이숙진이고요. 이번에 킨더랜드에서 오랜만이야 책이 나와서 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라방으로. 제가 라방 굉장히 떨려하는데 그래도 여기 앞에 같이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계셔가지고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기 뒤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인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소리가 작다고 하셔서. 네. 그러면 여기가 제 마이크인 거죠? 네. 그럼 제가 크게 말하면 되는 거죠? 네. 이 그림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그 마리 도를레앙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이 제가 번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이제 작년이 됐네요. 작년 2월 달극영 때 그때 이제 제가 마리 도를레앙의 그 좀 오래된 2016년도 책을 소개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포스터에 보면은 이 제가 연못이라고 표현을 제 나름 한 거에 여기 보면 작가들 이름이 있거든요. 그 중에 보이세요? 마리 도를레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마리 도를레앙에 대한 소개를 그 달극영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서 저도 책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사실 검색하면 잘 나오지 않는 책이었는데 이 책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책 외엔 사실 가지고 있는 원서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꿈틀책방, 김포에 있는 꿈틀책방과 함께 작년에 진행했던 유럽 원서 그림책 정기구독을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추천하는 원서 그림책을 꿈틀책방에서 이제 구독을 해주셨었어요. 그때 3월 그림책으로 사실 이 책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 그 원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을 이게 사실은 2014년도에 현지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정기 구독을 준비하셨던 우리 꿈틀 책방 대표님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정기 구독 신청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번역 그 내용만 이렇게 따로 있는 번역 그걸 지금 제가 수작업으로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거를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지금 이 오랜만이야에 있는 로고가 곳곳에 살짝 보여요. 그래서 저거를 저렇게 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또 선물로 드리는 저희 정기구독 선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석도 다 준비를 해서 해놨는데 정작 책이 오기로 한 박스를 열어봤더니 책이 그 정기구독자 30명에 못 미치는 숫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책이 워낙 오래돼서 한 번에 이렇게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책이 저희가 생각한 때 오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이 책을 그때 여기 이숙희 대표님이 우는 표정을 지으셨는데 너무나 당황하셔가지고 그랬으면 아마 그때쯤 최소한 30명의 분들은 이 책을 그때 보셨을 텐데 못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 책은 조용히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버릴 수 있게 됐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반달과 함께 킨더랜드와 함께 이 책을 보여드렸을 때 킨더랜드에서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 책이 가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만 해도 원서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게 그 현지에서도 사실 재고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아마 꾼트 책방에서 이제 원서 주문을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갑자기 그게 아마존에서도 순위에 올라오고 지금은 책을 좀 쉽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예 리스트에도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킨더랜드에서 이 책이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나왔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궁금하시면 이 책을 볼 수 있겠죠. 이 책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이 원서인 이 책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때 이미 제가 번역을 다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출판 그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써있는 이 미드 그레니어라는 이 말이 원래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릴게요. 네? 퀴즈 될까요? 퀴즈는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이거는 네, 벼룩시장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네, 플리마켓 벼룩시장의 의미인데 원래 이 의미 그 자체는 뭐냐면 이 미드가 네, 다락이란 뜻이고요. 그레니에르가 네, 비우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벼룩시장을 나타내는 그 프랑스나 유럽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은 맨 밑에 있는 브라데리라는 이 이름을 많이 불러요. 그리고 브로칸트라는 거는 골동품, 그러니까 전문적인 셀러들이 파는 벼룩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전등만 해도 막 몇 개를 갖다 놓고 팔고 이런 벼룩시장을 네, 브로칸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네, 헐값에 팔아치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벼룩시장을 부르는 이름인데 그 중에 이거는 각자 집에 다락을 치워서 나온 물건들을 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파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벼룩시장을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원서의 그 제목의 의미는 사실은 다락 비우기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래전 기사에서 본 사진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런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벼룩 시장의 분위기라면 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하는 게 이제 여기는 다락 비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계만 해도 이렇게 몇 종류씩 있고 막 집안 가전 그 작은 소품들만 이렇게 전문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이 책에 쓰여 있는 거는 그야말로 다 집집마다 자기 물건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열리는 이 벼룩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책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책을 그러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다 읽어도 된다고 네, 괜찮습니다. 하셔서 네,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나가고 있죠? 잠깐만요. 여기는 이게 안 되지. 네, 제가 이 글씨가 너무 작아서 과연 잘 보일지. 네, 오랜만이야. 다비드 칼리 글, 마리 도를레앙 그림, 네, 킨더랜드. 면지에 있는 그림입니다. 너무 예쁘죠? 노랑과 이 옥색. 이번 주말 벼룩시장이 열린대요. 이참에 우리도 집을 정리해서 벼룩시장에 나가볼까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가득하잖아요. 안 쓰는 물건이라고?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 오래된 북을 말하는 건가? 이건 내가 어릴 적에 치던 북이잖아.
악단 들어가려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두둥둥둥둥 아이고 기참 떨어진다 며 부모님이 엄청 괴로워하셨지. 어느 날부터 안 보여서 한참을 찾았는데 여기 있었구나. 저 뒤에 보시면은 그림에 기청 떨어지는 그럼 이 페달 자동차 외출을 할 때면 항상 이 자동차를 탔지. 내 자동차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멋있었거든. 부릉부릉 부르릉. 이건 안 돼. 이렇게 멋진 추억을 사라지게 둘 순 없어. 여기 낚싯대가 있네. 그러고 보니 낚시를 안 간 지 한참이나 되었구나. 아주 큰 메기를 잡을 뻔한 적도 있지. 열심히 끌어올려 겨우 잡으려는 순간 이런 도망쳐버렸지. 잊지 못할 순간인데 안 돼. 이걸 누굴 줘? 어디 보자. 어떻게든 하나는 꼭 찾아야 하는데. 이건 내가 타던 썰매잖아. 겨울이면 썰매를 타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지. 이야, 다들 비켜, 간다. 그러다 한 번은 이가 부러진 적도 있어. 좋아, 이건 꼭 간직해야 돼. 벼룩시장에 내놓을 물건 좀 찾았어요? 너무 많아서 당신이 골라야 할 거예요. 잘 됐네요. 좀 보여줄래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자, 이제 얼른 찾아야겠는데. 여기 이 상자 안에 뭐가 좀 있으려나? 우와, 이건 내 장난감 기차잖아. 정말 오랜만에 꺼내본다. 선로 하나에 기차 2개를 올려놓으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다음 쾅! 서로 부딪히게 하는 거지. 안 돼.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내가 어릴 적에 갖고 놀던 트램펄린이잖아. 너무 세게 뛰어 올라서 다 부서진 줄 알았는데 아직 멀쩡하잖아. 그것도 아주 말이야. 집중해야 해. 집중. 분명히 필요 없는 게 있을 거야. 어디에 있으려나? 이건 웬 목마지? 뭐야? 말도 안 돼. 이게 아직도 있었네? 이름이 코만치였어. 난 코만치를 타고 초원을 달리며 화살을 쐈지. 코만치는 내 동생이야. 오랜만에 만난 동생과 헤어질 수는 없어. 이건 뭐지? 어디서 났더라? 그래, 맞다. 마리의 숙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신 거 램프구나. 드디어 찾았다. 이건 앞으로도 절대 쓸 일이 없어. 여기 좀 봐요. 싹 정리했더니 엄청 넓어졌어요. 정리한 거 맞나요? 이렇게 노느라고 한쪽으로 다 치워놔서 넓어지긴 했나봐요. 네, 책 내용은 면지 그리고 뒷표지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어갈게요. 네. 이거는 지금 이 책을 검색하시면 나오는 출판사 홈페이지의 소개 화면이에요. 지금도 그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면 지금 이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간에 보시면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머와 농담, 항상 독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의 전형적인 다비드 칼리의 이야기, 그리고 떠오르는 신진 일러스트레이터의 감성적이고 세련된 인간미 넘치는 드로잉,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 도를레앙이 이때만 해도 신진 일러스트레이터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작가들 소개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마리 도를레앙이 2010년 스트라스부르 장식예술학교를 졸업한 마리 도를레앙은 일상생활에 상상력을 불어넣는 젊은 작가이며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약속으로 상 받은 내용이 수상 경력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사람을 신진 또는 젊은 작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마리 도를레앙을 기억하게 된 거는 한 2016년도에 나온 이제 경마장 사건 그 책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그 이전에도 했던 작품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도 나오지 않은 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리 도를레앙의 여러분들 다비드 칼리 책은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다비드 칼리 책을 다 살펴보기도 힘들 텐데 마리 도를레앙이라는 이 그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 작품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비드 칼리는 저희 책 소개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정말 사진만 봐도 표정도 그렇고 굉장히 개성이 넘치죠. 이 작가 자체가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밴드의 창립 멤버이면서 기타리스트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리 도를레앙 이렇게 생겼고요. 유튜브에서 마리 도를레앙 검색해 보시면은 작업하는 모습 같은 거 영상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결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이는 나오지 않았지만 결코 젊은 작가는 아니라는 거. 네, 벌써 이제 이 책이 나오고도 이제 거의 1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처음 했던 이 책이 이제 지금 저도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 보는 책들이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이렇게 정사각형이고 작은 거는 CD로도 이렇게 오디오가 들어있는 그런 종류의 책들이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책이나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나온 또 여기서도 가운데 있는 저런 책은 왜 이렇게 카드처럼 돼가지고 아이들이 유치원 같은 데서 이렇게 책 그림만 보여주고 뒤에 내용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럿이서 빅북처럼 그렇게 보는 용도로 돼 있어서 책이 좀 커요.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책들이 이제 국내에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들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가 않죠. 특히나 초기의 책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온 책이 2014년도 3월에 비드 그레니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2015년도에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고스 에픽이라는 이 경마장에서 일어난 사건, 이 책이 되게 여기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도 됐고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경마장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긴 화면으로 옆으로 피면 이렇게 길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흥미가 있었고 이 책 이후에 이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 옆에 있는 오디일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고요. 그 옆에 있는 책도 번역이 됐죠.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마리 도를레앙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저한테도 그 당시에 그게 2019년도에 나왔었죠. 저한테 그해의 인생책이라고 제가 꼽았던 책인데, 왜냐? 여기에 달못이 나오거든요. 네, 숲속에서 달못을 만나죠.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CD와 함께 나온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책이 얼마 전에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북토크 준비하면서 보니까 8월에 벌써 번역이 돼서 현암주니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가 아니죠. 2021년도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고,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작년 2월 달구경 때 소개해드리면서 1월이었나요? 달구경 때 소개해드리면서 이 책이 똑같이 어떤 약속처럼 6월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적중해서 정말 6월에 나왔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해외에서 마리 도를레앙이 출간한 책들이고요.
우리나라 책으로는 제일 처음에 나온 게 딴 생각 중이라는 책이죠. 이 책을 보신 분도 있고 사실 이게 마리 도를량의 책인지 모르셨던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텐데 저는 정말 사실 그 당시에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반했었어요. 특히 이런 멋진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랑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도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돌아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새로 표현해서 하는 게 너무 정말 인상적이었고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매력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던 작가죠. 그 다음에 나온 오 멋진데라는 이 책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센스 있고 해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저한테는 그 녀석이 왔다라는 책은 사실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딱 처음에 떠오른 게 제 아들이 아이를 낳으면 꼭 이 책을 보여줘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던 책이거든요. 책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왜 그 생각을 하시는지 알 거예요. 정말 너를 키우면서 내가 힘들었던 거를 너도 이제 겪어보면 알 것이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들이. 네, 그 아주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019년 6월에 어떤 약속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맙소사 악어가 오디를 삼켰어 하는 이 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다렸던 책이 작년 6월에 그러니까 딱 2년 만이죠. 2년 만에 똑같은 출판사에서 우리의 오두막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아마 마리 도를량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어떤 약속이나 우리의 오두막을 아마 가장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마리 도를량의 책이 유난히도 우리의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을 결국 책 내용 때문에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왜 그럴까? 마리 도를량의 어떤 점들이 이렇게 추억을 불러일으키게 하는지 저도 우리의 오두막을 원서로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너무너무 마음에 들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랐던 게 저의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 책 속의 주인공들이 했던 어떤 장면과 비슷한 저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온 오랜만이야라는 책이 아까도 여기 꿈틀 책방에 다녀가신 손님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처음 보시는데 막 웃으시면서 바로 며칠 전에 아이들하고 이제 새학기 준비도 해야 되니까 집 정리 좀 하자 했는데 결국은 다 버리지도 못하고 앉아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얘기들만 했었다. 너무 공감이 돼서 이 책을 가져가면 아이들이랑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도 되게 공감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추억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책을 보면 우리가 그림책을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아이들도 아니고 그렇지만 분명히 지나온 과거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뭔가 연결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정으로 깊이 빠지게 하고 그 시간으로 바로 연결되게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마리 도를량이라는 작가가 이때까지 보였던 책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깊이 빠지게 하는 뭔가의 어떤 좋은 덕목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세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랑 얘기해보고 싶은 것 중에 마리 도를량 작가의 그림책들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떤 특징이 떠오르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때까지 나와있던 그 그림책들을 보면 사실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깔끔한 선이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단정하고 뭔가 이 사람 굉장히 섬세한 사람일 것 같아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그 선들과 그 선과 또 너무 잘 어울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평면적이긴 하지만 한 면을 한 색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 플랫한 이미지의 그 색을 칠하는 그런 채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독특함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 작가의 책을 보면 혹시 이 작가 그때 내가 봤던 그 책의 혹시 그 그림 작가 아니야? 이렇게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작가만의 스타일, 작가의 방식 이렇게 딱 두드러지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 중에 이름을 가리고 보면
그래도 이게 누구 거야 라고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새로 책이 딱 나오면은 이거 누구 작가일 거야 하고 금방 알 수 있는 작가 누가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해요. 기억나시는 분? 혹시 답변이 올라오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제가 공개적으로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마리 칸스타 윤센 또는 또 최근에 제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라울 구리디 이런 작가들의 그림을 딱 보면은 그 작가 거 아니야? 하고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마리 도르레앙도 사실은 그런 특색이 두드러지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깔끔한 선이나 그런 플랫한 채색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선과 그런 채색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 마리 도르레앙의 그 선들은요 디지털 작업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손으로 한 거고요. 유튜브에서 보면 그거를 다 이 작가는 SNS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나 너 좋아해 라고 이렇게 어떻게 뭔가 표현을 하고 싶어도 혹은 정말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알고 싶어도 정보가 정말 안 나오는 진짜 아날로그한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일이 다 그 선을 손으로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마리 도르레앙 작가의 그림책들 이따가 제가 확대된 화면도 보여드리겠지만 자세히 뜯어보시면 뭐가 다르냐 하면 만화 그릴 때 그런 거 하시죠. 옆에 이렇게 배경으로 빗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줄무늬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입체감이나 혹은 질감을 표현하잖아요. 텍스처. 근데 마리 도르레앙 책은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보셨던 책들이 한번 꺼내서 보세요. 예를 들면 체크무늬라든가 아니면 줄무늬라든가 아니면 점점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텍스처를 표현을 하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디지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를 크게 확대해서 보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다 초록색인 것 같지만 질감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 작가가 쓰는 그 색깔들이 대체적으로 파스텔 톤의 아주 부드러운 색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상이 뭔가 온화하고 따뜻하고 무섭거나 아니면 막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어떤 약속이나 우리의 오두막처럼 그 바깥에 야외의 그 그림을 그린 것과 그 다음에 실내 그 박물관이나 아니면 우리 이 오랜만이야 이 책처럼 실내를 표현한 것과 그림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실내를 표현한 그림들은 더 오히려 평면적인 채색과 단순하고 깔끔한 이미지라면 이 야외를 표현한 그런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명암도 분명하고 깊이감이 확실하게 공간감을 확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림이 많죠. 그리고 마리 도르레앙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출간된 책들의 어떤 주제들을 살펴보면은 그 풍자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단히 드러내놓고 유머러스하지는 않지만 그 군데군데 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오랜만이야 책에도 보면은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고양이가 조연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그림으로 제가 책을 읽어드린 동안에 그림을 얼만큼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 속에 아이가 나와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눈치채셨나요? 네.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의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옷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와 그런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작가가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액자로 걸려있는 아버지의 초상화가 있는데 그 초상화도 계속해서 변하거든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는 어떤 그 주제의 그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트와 그다음에 유머와 그다음에 그 보는 특히나 아이들이 볼 때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그런 그림들을 발견하는 재미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리 도르레앙의 그림들을 그러니까 그림책을 보면서
어떤 감정들을 주로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네. 굉장히 차분해지고 평온한 느낌, 특히나 어떤 약속, 또 그 다음에 우리 오두막 같은 경우는 중간에 감정의 어떤 클라이막스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굉장히 평온한 감정을 주잖아요. 특히나 우리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이렇게 추억에 적게 하고 웃음이 나게 하는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따스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게 마리도르량의 그림의 특징이 아닐까? 제 나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제가 반응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네,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네. 네, 주인공의 어린 시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글을 쓴 다비드 칼리가 어린 시절의 주인공이랑 꼭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림 작가의 몫이잖아요. 그림 작가의 상상력,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글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를 충분히 그림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거기에 이 작가의 역량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원래 원서에는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여자가 남자한테 달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할 때 그거를 부부라고 설정해야 되나? 그래서 뭐 여보? 뭐 아니면 달링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는데 저와 함께 작업한 편집자께서 아주 정말 중요한 조언을 해줬는데 뭐 여보라든가 어떤 호칭을 쓰게 되면 관계가 너무 고정이 돼버리니까 그 관계를 고정시키지 말자. 왜냐하면 이 관계에 특히나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정시키지 말자는 의미로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누굴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될 텐데 그때 그게 이제 본인의 어린 시절이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같이 놀고 하는 그 노는 장면이 그래서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작가가 가진 역량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진짜 처음에 봤을 때 너무 다비드 칼리의 책이어서도 좋지만 마리 도르레앙식의 이런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텍스처를 이 면지에 있는 장면을 자세히 확대를 해보시면요. 보이시나요? 화면으로 보일까요? 네, 여기 뭐 베개 같은데 이 세세한 이거를 진짜 유튜브를 보시면 아세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연필로 종이에다가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검선을 따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거를 스캔해서 이제 디지털 작업을 들어가거든요. 채색을 할 때도 굉장히 섬세하게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모든 게 이게 텍스처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우산의 이 전무늬까지. 근데 이게 지금은 작은 소품들의 안을 채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큰 면적을 마치 그 만화에서 빗그림 같은 걸 이용해서 하듯이 그렇게 넓은 면적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제목 짓기의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때 제가 퀴즈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번역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때까지 중에 정말 역대급으로 어려운 제목 짓기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원래 벼룩시장, 뭐 다락 비우기 이런 의미가 담긴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지으시겠어요? 그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제로 뭐 썼던 것도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저한테 메일로 정식으로 제가 번역을 보내고 났을 때 편집자가 저한테 보낸 가제는 차고 세일이었는데요. 제가 제발 저거는 아무리 가제래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게 차고 세일은 미국식 사고인 거죠. 그렇죠? 네. 저기 네. 에이전시에서 네. 그 책 소개 계약 요점 정보를 줘요. 거기에 그 원서의 제목과 함께 가로 열고 차고 세일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저희가
책 작업하기 전에는 이제 제목이 정해지기 전에는 네. 쉽게 이 데이터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차고 세일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를 제목을 할 생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제가 이렇게 경기가 일어났어요. 왜냐면 이건 너무 미국식이니까. 네. 유럽에서는 다락을 비운다라는 의미로 그 벼룩 시장을 생각을 하는 거랑 차고 세일이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사실 제목은 편집자와 출판사 몫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계속해서 편집자님이나 아마 출판사에서는 저 번역자님 고집도 장난 아니다 생각하셨을 텐데 제가 계속 밀었던 거는 뭐였냐면 보물찾기 혹은 고물찾기 어떻게 했냐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도 되게 비슷하고 고물, 보물 이렇게 말도 비슷한데 고물을 찾다 보니까 그 중에 보물이 있더라 이런 의미로 이거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안 쓰는 물건이 사실은 원래 원서에는 고물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물? 고물이 뭐지? 이렇게 사실은 그 남자가 대답을 해요. 근데 고물이라는 표현이 이제 아이들이 쉽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뭔가 부정적인 어떤 어감을 주기 때문에 그걸 빼기로 한 건데 진짜 이렇게 답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계속 머릿속에 이 보물찾기밖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막 포토샵으로 그때는 이렇게 예쁘게도 아니었답니다. 요런 작업을 해서 편집자를 아주 당황시키기도 했어요.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이게 고물과 보물을 이렇게 합친 글자를 이렇게 창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정말 제안만 해야 되는 거고 결정은 사실 편집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사실 진짜 오랫동안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제 그러니까 기한이 다가올 때쯤 거의 뭐라 해야 되죠? 아마 진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목이 왔습니다. 뭐지? 기억나세요? 네. 나와 단둘이라고 왔는데 이건 아니야! 막 이런 거예요. 왜냐면 다비드 칼리식은 이런 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와 단둘이는 너무 뭐랄까 멜로드라마 같은 거죠. 안 돼, 이건 안 돼. 막 이래가지고 편집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마음을 막 심호흡을 하고 장문의 편지를 다시 써서 최대한 정중하게 나와 단둘이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편집자도 이건 정말 아닌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는 어떤 그 원제나 그 원래 이 제목이 가진 의미에서 벗어난 첫 번째 시도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덕분에 편집자도 다음 제목을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나와 단둘이가 나온 마당에 이제 이 멜로드라마 제목은 안 되니까 그러면 제가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두 마리 당장 빠져라는 그 그림책을 번역할 때도 제목이 정말 이 책의 정말 큰 관건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방법이 뭐냐면 원서 제목을 최대한 우리말 가까운 말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두 마리 당장 빠져가 원래 원서 제목이 Too Many Birds예요. Too Many Birds, Too Many Birds. 제 머릿속에 두 마리 Too Many Birds니까 두 마리 빠져. 이게 확 그 원래 원서의 그 내용의 의미하고도 딱 맞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때도 북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비드 그레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비드 그레니. 그렇게 해서 제가 제안한 제목이 뭐였을까요? 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비드 그레니에르를 가장 우리말 비슷하게 해서 이 책 제목으로 어울릴 만한 우리말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2개를 보냈습니다. 뭘까요? 맞춰보세요. 버려? 네, 여기서 지금 버려가 나왔는데 버려와 비슷한 의미가 들어갑니다. 비드 그레니에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답이 올라오고 있나요? 비워드립니다. 비워드립니다. 그것도 좋은데요? 그때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워드립니다요. 네, 비워드립니다요. 비워드릴까요? 비워. 네. 우와, 여러분들 정말 천재. 다락 비우기가 원래 책 제목입니다. 네. 좋다.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낸 거는 여기서 가장 먼저 비운다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하신, 사실 이거 정답은 맞추기 너무 힘드시고요. 선생님이 좀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비운다라는 의미로 네. 해주셨던 것 중에 한 분을 맞히게 해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비워드립니다를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께 네. 그러는 저희 비우고 그리워하기. 우와, 어머 이거 너무 멋있다. 황진 선생님 멋있는데요. 비우기는 어려워. 비우기는 어려워. 자, 정답은 비우기엔 너무, 그 다음에 버리기엔 너무, 이런 거 어때요? 하고 제가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그건 아니죠. 오죽하면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이 책은 어쩌면 이 제목 때문에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편집자께서 진짜 멋진 제목, 오랜 마니아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진짜 이날은 제가 3초 만에 답장을 보냈을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 원서가 가진 제목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오랜 마니아라는 게 금방 이 책의 내용과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나와 단둘이라는 어떤 거기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제목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편집자랑 주고받은 제목 때문에 주고받은 메일이 정말 한가득일 정도로 진짜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 보면서 혹시 궁금한 생각 안 드셨어요? 저는 가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걸 계기로 해서 뭐 책상 정리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추억에 빠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나 혼자서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옛날 생각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다 보면은 날 다 세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세요? 아까 여기 계신 우리 꼼트 대표님이나 그 다음에 이 킨더랜드 편집부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여쭤봤어요. 어떤 감정이 드세요? 궁금합니다. 열심히 아직도 제목들을 제목에 네, 아련아련. 네, 아련한 게 감정으로는 어떤 거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제가 특히나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부터는 아이들과 관련된 혹은 고양이를 키운 다음부터는 고양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뭐 가끔 매일 뭐 요새는 페이스북 같은 데서도 이렇게 추억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드는 이 감정이 뭐지? 왜 매번 이런 느낌이지? 하는 거에 대한 사실 저도 되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북토크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도 이런 저하고 똑같이 그런 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추억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스텔지어라고 하죠. 우리는 왜 과거의 추억에 빠지는가라는 이 제목으로 논문을 쓰신 분이 있어요. 크리스틴 바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몇 가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제가 공감되는 두 가지를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추억을 하면서 뭔가의 연결을 경험한다고 해요. 과거의 나죠. 나도 잊고 있었는데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때와 연결된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는 그 연결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과거를 추억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이제 같이 앉아있으면 사실 나이대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초기에 아까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때 여행 그 비행기 표를 다 진짜 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다 취소했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가 막 웃어요.
대체 왜 웃죠? 굉장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참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는데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웃게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연대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 연대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때를 추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한 사람이 있구나 해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추억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원래 뭐 심리학자나 이런 사람은 아닌데 여러 가지 면에서 추억에 대해서 노스텔지아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기원부터 시작해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기억의 마술인 향수에 대해서 역사적, 과학적, 의학적 맥락에서 탐구를 하고 그 기억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 굉장히 많은, 저도 몰랐던 책이지만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그렇고. 거기서 알게 된 것 중에 보면 노스텔지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유럽에서 그 전쟁을 그 나가는 젊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사실 청소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오랜 시간 집에서 떨어져서 그 살다 보니까는 알 수 없는 병이 걸려서 그 당시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다고 해요. 실제로 해부를 해봤더니 그 증상들이 다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폐와 뭐 어느 부분에 유착이 일어나가지고 실제로도 굉장히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막 자해를 하기까지 하는 그 병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그 연구의 끝에 심지어는 그 당시에 뭐 심리학자나 의사들 뿐만이 아니라 뭐 철학자들까지도 그 현상에 대해서 막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인 건가, 인간의 도대체 뭔가 이런 걸 연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요하네스 호퍼라는 사람이 그 귀환을 뜻하는 노스토스랑 그 다음에 고통을 의미하는 알고스라는 이 단어를 합쳐서 노스텔지어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이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게 병으로 취급이 됐던 거예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사회 현상으로 몇 가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어떤 여자아이가 그 향수병, 그 당시에는 향수병이라고 불렀는데 그 병 때문에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케이스도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부정적 의미도 있지만 긍정적 의미도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연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은 추억을 하면서 아까 우리가 그 얘기 나눴거든요. 대체적으로는 그런 옛날 것들을 보면 웃음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달콤한 기분을 더 사실 많이 느껴요. 슬픈 기분보다. 근데 그때 유럽에서 이걸 노스텔지어라는 이름을 붙이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거를 느낄 때 뭔가 달콤하면서도 저는 사실은 슬픔도 느끼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고양이 포함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주는 그 슬픔도 있지만 그때 그 아름답고 귀여웠던 모습들이 떠올라서 또 막 이렇게 뭔가 달콤한 기분, 막 행복감 이런 걸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데 여기에 기본적인 어떤 이 메커니즘을 뇌과학자들과 또 신경학자들과 이거 이렇게 연구한 자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뇌의 오류인데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기억을 무한정할 수가 없잖아요. 일부는 계속 덜어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거 먼저 덜어내냐? 나쁜 기억 먼저 덜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 시절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도 있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았다고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미소가 떠오르면서 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현재에 내가 힘든 거 있잖아요. 미래에 힘들어질 것들 있죠. 왜? 아직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는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도해야 되거나 이 변화에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압박을 우리는 특히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잖아요.
잘 적응해야 된다는. 거기에서부터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좋게 기억하고 더군다나 더 달콤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게 더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끝도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과거를 기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이미 경험한 과거는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편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인류학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서양권에서는 미래를 포워드라고 하고 과거를 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인류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인류는 우리도 근데 그러지 않나요? 이전으로 돌아가 해서 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서양식 사고는 그 미래가 앞이고 우리가 미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나라마다 이 관점이 다르다는 것도 너무 재밌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뒤를 모르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내가 알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는 내가 그것들을 좋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고대 시인인 마르티 알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대요. 지나간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2번 사는 것과 같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같죠? 네. 그리고 저 이 말 너무 멋졌어요. 향수는 여기서 향수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노스텔지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 품고 있는 향수다. 뿌리는 향수. 그러니까 뿌리는 거니까 가끔 내 삶을 환기시켜주고 향기롭게 해주는, 풍성하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이 추억이라는 활동이 그런 의미가 있는데 단 너무 많이 쓰면 아시죠? 너무 많이 쓰면 더 역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향수는 향수다라고 명명하게 썼는데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갑자기 오랜만이야라는 그림책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통해서 이런 공통된 감정을 겪는다는 것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도 소개하지만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보면은 그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 먹는 순간 갑자기 순간 이동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향을 맡거나 혹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때로 확 돌아가잖아요. 근데 물건도 똑같이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가끔씩 뒤져보고 결국은 버리지 않고 쌓아다 보니까는 못 버리는 물건들 몇 개를 한번 뒤져봤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 이제는 제 거는 다 버리고 저희 아이들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 제가 보여드리니까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아세요? 아기가 태어나면 네 거기 이렇게 딱 꽂아놓는 네 출생 카드 같은 거죠. 환자 기록 그 카드인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기 수첩 이런 거 다 모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저희 아이들 여기 보면 둘째는 제대도 있어요. 배꼽이랑 아기 여기 팔찌, 엄마 팔찌도 3명 거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30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편지를, 여러분은 편지 보고 버리시나요? 저는 못 버려가지고 저한테는 사실은 선물보다 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언어가 워드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어떻게 하냐면 잘 모을 자신은 없으니까 이렇게 파일 안에다가 그냥 다 담아놔요. 그래서 이때 한때는 애들이 편지를 정말 많이 줘가지고 그 편지들이 이렇게 막 낱낱이 있는 거를 이 클리어 파일 안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가끔씩 이거 열어보면 진짜 제가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중에 저도 이것도 뒤지다가 또 많이 찾았겠죠? 제가 못 버리는 제 최초의 해외여행 갔었던 출장이죠. 출장 갔었던 1990년도에 독일 이거 기차표예요. 기차표도 찾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이게 2011년부터 계속해서 저한테 편지를 가끔씩 카드를 주는 친구의 카드예요. 이름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이 친구한테 라방 꼭 들으라고 했는데 네, 효진. 효진이 보고 있니? 효진, 선생님께 효진. from 효진. 여기는 효진이랑 같은 동기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냈던 편지고요. 저는 심지어 이 친구가 저랑 만났던 2011년도에 매주일 기록했던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 많은 버릴 수 없는 것들 중에 결국 추리고 남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람인데 그때 사람들과 나눴던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효진이라는 친구는 저한테 되게 각별한데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언급할 사람들과 이 효진이라는 친구가 매우 연관이 있어요. 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와 함께 이 오랜만이야 책을 편집한 편집자에겐 이 책이 첫 번째 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편집자가 알고 보니까 효진이의 친구예요. 대학교 때 절친인 동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알았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사람 결국은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효진 씨 네. 나타났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책을 하면서 이런 인연을 또 만나게 된 것이 저한테는 참 재밌는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도 덕분에 또 제 얘기를 듣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책을 선물하면서 사람들에게 써주는 문구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기억이 담긴 물건을 매만질 때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으로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요. 보내봐요. 보내봅시다. 보낼까요? 보내보세요. 막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보내요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서 왜 그 달못이 저런 멘트를 남겼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도 정확해. 그런가요? 시간도 정확하게. 8시 57분. 네. 혹시 뭐 저한테 궁금한 거나 혹시 뭐 질문사항 올라온 게 있었다면 대답을 해드릴 시간 좀 있겠죠? 네, 효진이. 효진이 안녕. 네, 효진 안녕. 네,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친구인데 이제 우리 10년이 넘었다. 네, 근데 그 친구의 또 소중한 친구를 이 책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정말 너무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까 네. 초반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하셨어요. 그 다비드 칼리하고 마리 돌레앙이 어떻게 같이 작업하게 됐는지 네. 궁금하다고. 네,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뭐 아주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다비드 칼리는 이 책은 프랑스어로 원서가 나와 있거든요. 다비드 칼리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하시는 거는 아시겠죠? 그런데 워낙 여러 나라에서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마리 도를레앙은 신인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 아마 그때 당시에도 이게 호응이 좋았으면은 계속해서 작업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신진 작가들이랑도 다비드 칼리가 작업을 하는데 1년에 3권을 한 안나 아파라치오 그 카탈라 작가도 있잖아요. 그 친구는 지금도 또 다비드 칼리하고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되는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은 끝났는데 이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묻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마리 도를량의 책들을 이잡듯이 샅샅이 찾다가 어떻게 그 아마존 리스트에도 나오지 않았던 거를 발견하게 돼서 오늘 우리 이 킨더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가게 됐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선생님의 네. 마리 도를레앙 작품 중 선생님의 원픽이 뭔지 궁금하다고 하신 분이 네. 있었어요. 네, 제가 여러 번 밝혔는데 저한테는 네. 어떤 약속이죠. 여기에 제가 원래 오늘도 최대한 이 오랜만이야 비슷한 색깔로 옷을 입었지만 제가 파란색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드렸죠. 파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 책이고요.
이 오랜만이어도 자기가 정한 색까지 그 컬러웨이 안에서 다 지켰어요. 옐로우라든가 그다음 옥색이라든가 짙은 파란색이라든가 간간이 나오는 빨간색 정도 안에서 모든 컬러를 했는데 이 작가도 여기서도 거의 파란 주조인데 그냥 이 책은 처음에 봤을 때도 좋았는데 이건 뭐 저더러 거의 빠지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달못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네 그리고 어떤 데는 이게 바다이기도 하고 강이기도 한데 이거는 정말 연못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까지는 어떤 약속이 네, 잊을 수 없는 책인 것 같아요. 뭐, 베스트다라기보다 또 뭐 있을까요? 다음 번역하는 책 중에 혹시 네. 마리 도를레앙의 책이 또 있는지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네, 현재 지금 마리 도를레앙이 작업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를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안 그런 작가들은 미리 한 2년 후에 나오는 책들도 다 홍보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소식이 없어서 지금까지는 알려진 건 없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모두 감동을 받으셔서 막 하트를 누르시고요. 질문보다는 네. 네, 오늘 라방에 소감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느낌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추억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까 제가 마치 오늘의 이 북토크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꿈틀 대표님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꿈틀 대표님이 사실 굉장히 바빠서 언젠가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은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러셔서 정리를 못해서 정리를 하시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리를 하는 그 시간의 행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향수처럼 뿌리고 싶다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했는데 네, 가끔씩 하는 그거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치료의 효과까지 있다라는 의학적인 연구들이 그 책 안에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안에 그 경제학자가 이 책을 쓰는 사람도 사실은 경제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이런 추억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를 잘 이용한 게 복고바람이에요. 왜? 복고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세대가 아니라 그거보다 좀 나이가 든 세대를 위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옛날 경험들, 집단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들이 구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 그 구매력이 있는 대상들의 어떤 그런 공통된 그런 요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유행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의 레트로 이런 것들도 다 상술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리한테 돈을 지갑을 열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네. 재밌죠? 이런 걸 연구한 사람이 있다는 데서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구나. 네. 저한테도 그래서 이 북토크를 준비하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 지금 1시간 네. 넘었는데 네. 70여 분 정도가 이동 없이 계속 네. 다 같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에도 선생님의 덕질과 출판사의 노력으로 좋은 네. 작가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차. 저 한 가지. 아차, 한 가지 더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다시 켰어요. 네. 그 얘기 할 걸. 저 그 사인본은 꿈틀 책방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계실 때 네. 네, 연락 주세요. 네. 이름 사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끌게요.